어머, 미나 왔니? 예, 이쪽으로 앉아라. 우리 집 새 안주인이 올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진수성찬을 차렸을 텐데.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거실의 공기를 단번에 얼려버렸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이 바르르 떨렸고 찰랑이던 액체가 제 하얀 실크 원피스 위로 얼룩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감촉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제 정신은 아득해졌습니다. 20억짜리 한강뷰 아파트, 제가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집의 거실을 가득 채운 대리석의 차가운 기운이 발등을 타고 올라와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 진수의 옆자리에 당당하게 앉는 저 젊은 여자, 미나. 그녀는 마치 승전보를 울리러 온 장군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여러분, 방금 저 시어머니라는 분의 말씀 들으셨나요?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조강지처가 2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마련한 새집 입주 잔치에 아들의 내연녀를 새 안주인이라며 불러들이다니요. 이건 인륜을 저버린 행위이자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명백한 폭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 영숙 씨라면 이 모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머리채라도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냉철한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실제 법적 사례를 바탕으로 지혜로운 해법과 인과응보의 과정을 담아 재구성한 창작 드라마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제 경악스러운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수가, 너도 이제 그만 눈치껏 행동해라. 근본 없는 집안 애가 우리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은 했다만 이제 우리 진수도 수준 맞는 사람이랑 살아야지 않겠니? 아, 나갈 때 내 가방 속에 든 법인 카드는 식탁에 놓고 가라. 몸만 들어왔으니 몸만 나가는 게 상도덕 아니겠니? 입안이 바짝 말라붙어 혀끝이 입천장의 찰떡처럼 달라붙는 기분이었습니다. 20년 전 시장 바닥에서 반찬 장사로 시작해 지금의 유통법인을 일구기까지 제 손등에 거친 굳은 살들이 제가 짊어졌던 그 무거운 세월들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엄마 말이 틀린 건 없잖아. 당신 사업한다 뭐다 하면서 너무 기가 셌어. 나도 이제 좀 편안하게 나를 왕처럼 떠받들어주는 여자랑 살고 싶어. 남편 진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 등뼈를 정으로 내려치는 듯한 타격감이었습니다. 무능해서 내가 법인 이사 자리에 앉혀주고 매달 수천만 원씩 활동비 챙겨주며 기 살려줬더니 돌아온 건 고작 이런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을 피했지만 그 곁에 미나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제 옷장에 걸린 명품 백들을 쇼핑하듯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말 들으셨죠? 영숙 언니는 이제 우리랑 어울리지 않아요. 유통업 하느라 몸에서 생선 비린내가 배어 있는 것 같달까? 전 정말 소름 돋아요. 미나가 코끝을 찡그리며 내뱉은 말에 시어머니는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렇지? 우리 미나는 명문대 나와서 그런지 말하는 것도 고상하네. 영수가 들었지? 이제 내 자리는 없다. 내 아들 명의로 된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시어머니는 제 가방을 바닥으로 팽개쳤습니다. 가방 속 내용물이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졌고 제 인생과 자존심도 그 파편들과 함께 굴러다녔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짜이는 듯한 통증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배신감은 차가운 얼음 송곳이 되어
제 온몸의 혈관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떨리는 손으로 쏟아진 물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와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악마들의 연회처럼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것처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우산도 없이 쫓겨난 제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빗줄기가 뺨을 세차게 때리는데 그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젖은 옷감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자 문득 가방 깊숙이 들어있던 검은색 가죽 수첩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 수첩은 제가 20년간 사업을 하며 단 한 번도 남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자산관리 명세서와 각종 계약 사본이 담긴 보물 1호였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믿는 그 명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마. 비에 젖은 건 옷가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미련도 바보 같은 자비심도 이 거친 빗줄기에 모두 씻겨 내려갔습니다. 머릿속이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갑게 식으면서 오로지 한 가지 생각만이 또렷해졌습니다. 내가 세운 성벽에서 나를 쫓아낸 데가 그건 너희들의 처참한 파멸뿐이라는 것을요. 진수 명의로 해준 이 한강뷰 아파트, 시어머니 명의의 강남 상가, 그리고 그들이 타고 다니는 수억 원대 외제차까지 그 모든 것의 뿌리가 어디인지 망각한 자들에게 진정한 근본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했습니다. 귓가를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젖은 몸을 겨우 추스르고 제 오랜 조력자인 박 사무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제가 시장 바닥에서 반찬 가게를 할 때부터 세무와 법무를 도와주던 가족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님, 이게 대체 무슨 꼴입니까? 그 인간들이 결국 선을 넘었군요. 박 사무장은 제 몰골을 보며 분노를 금치 못해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비 온 뒤의 공기처럼 차갑고 맑았습니다. 사무장님, 3년 전 진수 명의로 아파트 넘길 때 제가 반드시 넣으라고 했던 조항 기억하시죠? 박 사무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나 부양 의무 소홀 시 즉시 증여를 해제한다는 조건부 증여 계약서,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 상가에 설정해둔 경영권 제한 약정과 명의신탁 증빙 서류들까지요. 대표님, 정말 성견지명이 있으셨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거친 바닥에서 살아남은 사업가입니다. 사람을 믿었지만 만약을 대비한 장치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명의만 제 것이면 모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는 줄 알았겠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명의는 조건이 깨지는 순간 언제든 회수 가능한 임시 권리일 뿐이었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증여 해제 통고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그리고 법인 인감 사용 중지 명령까지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걷어들일 겁니다. 그들이 누리는 산소조차 제 허락 없이는 마실 수 없게 만들 거예요. 그 시각 제가 쫓겨난 아파트에서는 화려한 파티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끼던 12인용 식탁에 앉아 미나가 가져온 비싼 와인을 들이켜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정말 최고예요. 영숙 언니는 이런 데 살 자격도 없었죠. 이제 거실 커튼부터 싹 다 바꿀까요? 촌스러워서 못 봐주겠어요. 제 명문대 동창들 불러서 파티하면 다들 기절할 거예요. 미나의 아양의 시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 우리 미나 안목이 보통이니? 내일부터 내 카드로 백화점 가서 싹 바꿔라. 그 근본 없는 년이 쓰던 물건들, 보기만 해도 재수 없으니 다 갖다 버리고. 진수는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 외제차 카탈로그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차 좀 바꿀까 봐. 회사 이사 체면이 있지. 3년이나 탔더니 질리네. 영숙이한테 연락해서 결제하라고 하면 되지 뭐. 걔도 결국 빌다 보면 돈은 줄 거야.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이 모든 풍요가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것인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법인 카드가 정지되고 명의가 회수되는 순간 그들이 누리던 세상이 얼마나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질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들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제가 준비한 법의 덫은 더욱 견고하게 그들의 목을 향해 조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오후 시어머니는 단골 백화점 명품관을 찾았습니다. 미나에게 선물할 가방과 자신의 옷을 수천만 원어치 골라 담은 뒤 기세등등하게 제법인 카드를 내밀었죠. 결제해줘요. 일시불로. 하지만 점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몇 번이고 단말기에 카드를 긁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고객님, 카드가 승인 거절로 나오는데요. 도난 혹은 분실 신고된 카드라고 뜹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다시 해봐요. 내가 이 백화점 VIP인 거 몰라? 당장 점장 불러.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손님들의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어머, 돈도 없으면서 명품관에서 웬 망신이래? 옷 입은 꼬락서니는 대단하더니만. 시어머니는 자존심이 상해 씩씩거리며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모든 가족 카드와 법인 카드는 제가 정지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타고 다니던 리스 차량의 대금 결제 계좌도 폐쇄되었고 집으로 배달되던 프리미엄 배달 서비스도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줄이 한꺼번에 막히는 기분, 시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돈이라는 권력이 사라졌을 때의 공포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어머님, 진수 씨, 법원에서 보낸 서류 잘 받으셨나요? 글자는 읽을 줄 아실 텐데. 제가 보낸 증여 해제 통고서가 그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망은 행위로 인한 증여의 해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자에 대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범죄 행위를 하거나 혹은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특히 저는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넘길 때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 위반 시 즉시 증여를 해제하고 명의를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을 철저히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아들 명의인데 내가 무슨 수로 뺏어간다는 거야? 이 근본 없는 년이 드디어 미쳤구나. 시어머니가 제 사무실로 들이닥쳐 행패를 부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그 강남 상가, 사실 제법인 소유인 거 잊으셨어요? 세금 아끼려고 명의만 어머니로 해둔 명의신탁이었습니다. 실제 관리비와 취득세를 제가 냈다는 증거 여기 있고요. 오늘부로 상가 임대료 수익은 모두 법인 계좌로 귀속됩니다. 어머니 개인 계좌도 이미 가압류됐으니 10원 한 장 못 쓰실 거예요. 법률은 준비된 자의 편입니다. 감정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와 달리 저는 철저하게 법리로 그들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껍데기뿐인 명의와 곧 들이닥칠 집행관들의 압류 공포뿐이었습니다. 평화롭던 그들의 강탈한 안방에 드디어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이 거실 소파, 대형 TV, 심지어 미나가 자기 것인 양 쓰던 명품 가방들 위로 압류 표지를 가차없이 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나가지 못해. 이건 내 아들 집이야. 내 아들이 이사라고.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집행관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지만 법 집행은 냉정했습니다. 그때 제가 당당하게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으며 그들을 내려다보자 미나는 겁에 질려 진수의 등 뒤로 숨어버리더군요. 진수 씨, 그리고 어머니. 근본 없는 건 내가 아니라 남의 노력을 날로 먹으려던 당신들이야. 이 집 오늘부로 제 명의로 회복 완료됐습니다. 명도 소송 결과 나오기 전에 스스로 짐 싸서 나가는 게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 다음 주에 강제 집행으로 길바닥에 나앉게 될 테니까요. 진수는 사색이 되어 제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영수가 내가 잘못했어. 이거 다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야. 미나가 유혹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비겁한 인간. 위기의 순간에 자기 엄마와 상간녀 탓을 하는 그를 보며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보셨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의 실체를. 당신들의 추악한 탐욕이 이 파국을 불러온 겁니다. 돈줄이 막히고 집까지 뺏길 위기에 처하자 가장 먼저 본색을 드러낸 건 역시 상간녀 미나였습니다. 뭐, 오빠 명의가 아니라고? 그럼 나한테 사준 차는? 이번에 주기로 한 아파트는? 나. 위자료 소송 들어온 건 오빠가 책임질 거야? 미나는 제가 제기한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자마자 진수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짐을 싸들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져가려던 명품 백과차는 이미 압류 목록에 올라 있었죠. 결국 그녀는 아파트 로비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는 추태를 보이며 사라졌습니다. 남편 진수는 회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제가 이사회에 그의 법인 카드 유흥비 결제 내역과 불륜 사실을 증거와 함께 보고했거든요. 게다가 제가 지시해둔 대로 공금 횡령 혐의까지 포착되어 그는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해고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파트 복도에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영수가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갈 곳 없는 노인네를 봐서라도 이 집은 남겨다오. 제발 나 길바닥에서 죽으라는 거냐? 화려하던 모피 코트는 먼지투성이가 되었고 그토록 당당하던 목소리는 비참한 곡소리가 되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더러운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제가 그 빗속에서 느꼈던 그 처절한 외로움과 배신감을 당신들도 뼈저리게 느껴봐야 하니까요. 한 달 뒤 저는 모든 정리가 끝난 그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배신의 기억이 서린 공간은 필요 없으니까요. 집을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유통법인을 더욱 확장하고 저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진수는 결국 도시 외곽의 낡고 곰팡이 핀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한때 20억짜리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며느리를 무시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낡은 장판 위에서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무능한 아들을 매일같이 원망하고 있겠지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시장 바닥에서 반찬을 팔 때 느꼈던 그 치열하고도 설레는 기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근본 없는 것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랑과 신뢰를 배신한 대가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평범하지만
무거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근본이란 가문의 이름이나 가진 돈이 아닙니다. 자신이 살아온 궤적,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진심에서 나오는 법이죠. 혹시 지금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신가요? 좌절하지 마세요. 법은 당신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고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폭언에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 사연이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뚫어주고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